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. 저는 따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. 아파트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월세를 꾸준히 받다가 나중에는 차익도 볼 수 있는 재테크를 하고 싶습니다. 제가 가진 예산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이번 사연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50대 주부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상황 정리부터 해볼까요? 네. 자, 일단 이 시청자분의 사례 정리부터 일단 좀 해드리면, 자,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서울권은 아니신데, 자, 이미 이제 50대 주부시면서, 자, 현재 따로 경제 활동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수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걱정이 좀 되시는 분 같아요. 자, 그럼에도 부동산 또 재테크에는 높은 관심을 또 갖고 계신 분인데,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마리 토끼, 임대 수익과 차익을 좀 노려보자라는 컨셉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가능한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 문의를 좀 오신 분인데, 자, 예산이 지금 현재 한 6억 원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거를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, 자, 이분에 대한 솔루션도 제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솔루션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분이 말씀하신 게 경제 활동이 없지만 수익을 조금 달아볼 수 있을까라는 바람,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, 이사님? 네, 가능합니다. 자,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제가 항상 기준과 원칙에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좀 드리는 사람인데, 자, 이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거주도 지금 만족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지금 하루하루 들어가는 이 현금 흐름, 특히 생활비에 대한 경제 활동이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려보는,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테크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 기준은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 수익, 자, 매달 얼만큼의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, 자,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이 점점점 차익형으로 차익이 발생하는 시세 차익형인데, 자,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자, 이 차익형 안에는요, 실제 이 투입 없이 보통은 개발이라고 용어를 하는데, 자, 개발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별도의 시간과 관계없이 자본 수익이 발생하는 것까지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이 부분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에 시간의 흐름 충분히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, 자, 매일매일 생활비, 특히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들은, 자, 포트폴리오상 이쪽으로 가는 퍼센트보다는 이쪽 퍼센트가 최소 60% 대 40%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자, 기본적으로, 자,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, 자,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한 컨셉을 지금 얘기했던 이 임대 수익형 기준과 40%의 시세 차익형 기준으로 분류를 해 놓고요. 자, 두 번째는, 자, 수익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기간입니다. 결국은 이게 타이밍인데, 자, 이 타이밍상으로 보면, 자, 언제 매수하느냐 이 타이밍이 아니고요. 언제 매도를 하고 언제까지 투자 기간, 특히나 보유 기간을 얼마까지 가져갈 건지 하는 이 타이밍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 타이밍은요, 우리가 보통 60%의 포트폴리오 임대 수익을 창출하신다 그러면요, 이거 단기 안 됩니다. 보통 단기하면 한 2, 3년 정도를 보통은 하는데, 서울권 위주에서 2, 3년 정도면 보통 차익형으로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컨셉이 맞는데, 지금 60%의 포트폴리오 임대수로 간다 그러면 최소 그 기간 자체를 5년에서 10년 정도 이상은 충분히 타이밍을 적용해야 된다. 이런 컨셉을 하나를 드리겠고요. 자, 세 번째는 저희가 항상 이 부동산 투자 쪽 컨셉으로 놓고 보면 저희는 상품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자, 상품은요, 부동산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지금 기준으로 보면 주택도 있고요, 상업용도 있고, 또 하나는 토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주택 상업용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, 토지는
임대 수익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차익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품의 지금 포트폴리오상 토지는 안 맞는데, 자,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세 집어넣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익으로 가는 이 컨셉은 실제 임대 수익 쪽 포트폴리오하고는 또 맞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주택과 두 번째는 바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, 결국은 두 가지가, 부동산 자체가 뭐냐면 토지에다가 건축물이 들어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데, 자, 이런 부분이 실제는 우리가 용어상으로 보면 통건물이라고 하는, 우리가 주택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자, 이런 단독주택이 딱 하나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 아니고요. 보통은 주택에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다가구 기준, 그러면서도 플러스 상업용, 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상가주택 컨셉으로 가져가면, 자, 이런 경우들은요, 자, 한 달 월세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이 나오면서 동시에, 자, 이 부분은 토지를 항상 바닥에 토지를 끌고 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, 특히나 가격 상승이 오기 때문에 중장기 한 5년에서 7년 지나고 나면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형으로 시세 차익이 또 가능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가주택이 또 하나는 아까 그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화를 주거든요. 그 변화를 주게 되면 자본 수익, 그러면 결론은 3마리 토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전략이 좀 나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 상가주택이나 통건물 위주의 제한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, 동시에 지역적인 부분은, 자, 서울권의 상가주택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들어가는, 그러면서도 미래에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지역에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통건물을 제한드리니까 그런 점 솔루션 한번 깊이 명심하시면서 한번 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결론 내드리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